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 다우는 1% 그리고 나스닥은 0.3%대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영시를 기준으로 발의됐습니다. 각국이 또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관세로 시작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서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치폴레 등 관세 부과 대상국과 연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내렸고 M7 종목 중에서는 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4% 넘게 추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또 반등에 나섰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금융주들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채 수익률 엇갈린 모습이고 달러도 조금 약세. 이래저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잡혀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냈고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충돌이 있었죠. 이에 종전 기대감이 꺾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유럽이 방위비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승의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2,520선에서 마감이 됐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정세진단에서는 어제 개막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의 결과에 대해 전망해보고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무역 전쟁 속 중국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막판 협상이 가능할 줄 알았던 관세 조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나서자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불안감에 오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관세가 언제까지 시행될지인데요. 향후 협상이 이뤄질지 혹은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특히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1.5% 넘게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1.22% 내렸습니다. 또 나스닥도 장 막판 상승한 듯 했지만 결국에는 0.3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엔비디아는 오늘 1.6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신제품을 출시한 애플을 오늘 0.88%, 또 아마존도 오늘 0.6%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 금융주가 크게 내리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3%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는 유럽에 이어서 중국 판매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캐나다는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이 중 30조 원 규모 수입품에는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들을 대상으로 10에서 15% 관세를 올리고 또 멕시코는 일요일에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내일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타협안 발표가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관세 전쟁 양상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실제로 간밤 실적 공개한 소매 업체들은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관세로 인해서 당장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타겟이 겨울철 멕시코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향후 며칠 내에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고요. 베스트바이 CEO도 전 품목에 걸쳐서 공급업체들의 일정 수준의 관세 비용 부담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은 거의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국채 수익률의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물의 상승폭은 장기물보다 적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펙의 증산 소식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01%, 0.49% 떨어졌고요. 또 금값을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 1% 넘게 올라 온스당 2,93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어제 82,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88,000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7시 업비트에서는 1억 3,1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좀처럼 판매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 특히 유럽 판매량이 반토막 난 데 이어서 지난달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의 판매도 지지부진했는데요. 출하량은 3만 600여 대에 그쳐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감소했고요.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로 전월과 비교해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인 테슬라 실적과 주가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놓고 보면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뒷걸음질 쳤고요. 글로벌 탑5 업체 중 유일하게 판매량이 줄어든 점도 뼈아픕니다. 머스크의 광폭 정치 행보에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치솟았던 회사의 주가 역시 트럼프 당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고 시총 1조 달러도 붕괴되는 등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뉴욕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S&P 500 기술 섹터의 하락폭은 7.6%로 확대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20% 넘게 미끄러졌고 퍼스트버디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가도 3분의 1 이상,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 관세가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월가의 위험 회피 심리에 불을 지폈다며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인 바네크 반도체 ETF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14% 떨어지는 등 불붙은 관세 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관세 드라이브와 유럽에 대한 안보 지원 축소 행보가 달러에 대한 약세 추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달러 지수는 관세 부과가 공식화된 지난 3일 106.75로 하락했고 여전히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관세는 강달러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번엔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이란 평가가 나오고요. 도이체방크는 미국 무역 적자가 늘고 유럽의 방위비 확대 등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유료화는 높이는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약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무역 우려 또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사업을 간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딜로직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M&A 거래 규모가 약 34% 급증했다고 짚으면서 이 같은 흐름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방어적 전략에서 비롯됐다 분석했는데요. 롭센그레이는 이 같은 경제적 역풍이 한국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짚었습니다. 외부 위협과 더불어 국내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또 중국의 기술적 추격도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90억 달러 수준에 그쳤던 한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 격차는 10년 만에 1,5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 역풍과 무한 경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관세가 발효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 생산 기지를 보유한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업계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다의 무관세 이점을 보고 현지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포스코 퓨처엠도 GM과 합작해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 생산 기지는 주로 합작법인 형태여서 우회 수출 등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가격까지 오르면 가뜩이나 캐즘에 위축된 전기차 수요가 더욱 줄어들 거란 의견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EM 플러스 28% 넘게 하락했고 금양 21.02%, 메가터치 13.49%, 한농화성도 12%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모티도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강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의 세계 경찰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4일 유럽연합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한도를 완화해서 최소 8천억 유로의 방위비를 동원한다는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독일 정치권은 이와 별개로 국방과 인프라 부문의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의 배에 가까운 최대 9천억 유로의 특별 예산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국방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움직임에 우리 방산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J중공업 30% 시세 분출했고요. 대성하이텍과 한일단조 상한가 기록했고 RF시스템즈 22.5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8%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폭풍이 증시를 휩쓰는 가운데 관세 안전주로 꼽히는 조선주는 순항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조선사는 해당 관세 정책으로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에너지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호재인데요. 조선 분야 협의체는 다음 주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며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해군 전력 복원 등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아시아 선사와 에탄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하나오션 14.54%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 10.05%, HD 현대중공업 6% 넘게 올랐고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합사는 물론 각사별로도 역대 2월 판매량으론 최다인데 그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언급에도 선방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선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한다면 올해 대부분의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 기업들에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 중 에코캡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59%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코캡 30% 시세 분출했고요. 한일단조도 상한가 기록했고 S&T 다이내믹스 11.4%, 사면 10.79%, 화승 R&A 8.4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1기만큼이나 트럼프 2기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와 뉴욕 증시 급락 충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관세 충격 버티기에 들어가며 주요국 대비 선방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뉴욕 증시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 반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관세 우려로 앞서 미국 빅테크가 급락하긴 했지만 이미 지난 금요일 우려를 선반영했고 트럼프발 호재 섹터가 있다 보니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이저 수급 주체가 국내 증시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어제까지 8거래 연속 팔자세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도 1,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개인만 홀로 2,06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424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이 팔자 포지션 취했고 개인은 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재료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강하게 상승부를 킨 건 시총 10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18% 급등하면서 시총 10위에 안착했는데요.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군비 증강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의 방산주들이 급등하자 국내 방산주에도 수급이 집중된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SK하이닉스 2%대 약세 기록했고 관세 우려의 LG에너지솔루션도 5.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선 제약 바이오 대표주 내에서 그간 낙폭이 컸던 쪽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3%대, HLB가 0.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7%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10위에 자리했는데요. 관절염 치료제인 제투여 제안과 관련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인용 결정됐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는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소식 이후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1원 60전 내린 1,46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도 소폭 내렸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유로와 강세 여파에 크게 밀리다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1,460원까지 반등했었지만 이내 돌아서면서 역의 환율 1,453원 8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환율 하락으로 8거래일 연속 떠나간 외국인 자금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오늘 우리나라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2차 전지와 제약 쪽에서는 모멘텀이 될 만한 일정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의료산업 전시회인 메디컬 재팬 오사카가 개최됩니다.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돌입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철강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이 추가 관세가 국내 철강업계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부터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시황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를 통해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전 8시부터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9시부터 3시 20분까지 메인마켓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차이점은 넥스트레이드는 마감한 뒤에 10분간 시가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 뒤에 3시 4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양시장의 거래 시간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걸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NXT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는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시세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관찰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따로 어느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 주문 시스템, SOR 주문이 이루어지니 양시장의 호가를 비교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기장 시간 중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지정해서 매매 주문을 냈는데 해당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이 끝나는 저녁 8시까지는 이 주문이 유지된다는 사실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총 10개입니다. 어제는 YG엔터와 코오롱인덕, 컴투스, 동국제약이 상승했습니다. 해당 종목이 이렇게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시초가, 프리마켓 거래가는 한국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프리마켓 거래가를 살펴볼 건데요. 한국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코스피 5종목이죠.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과 LGU+, 제일기획, 롯데쇼핑 상승 중입니다. S-오일이 0.9% 상승하며 56,200원, LGU+ 1.05% 상승하며 1,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도 0.57%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7,790원이고요. 롯데쇼핑 0.64% 상승하면서 62,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인더는 0.15%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하시죠. YG엔터가 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 가장 큰 상승부를 켰었는데 오늘은 0.15% 약세입니다. 6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입니다. 1.03% 오름세로 19,650원. 동국제약도 5.6% 크게 올라갑니다. 16,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0.55%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45,950원이고요. 골프존도 1.37% 상승하며 거래가 59,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까지 체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충격, 사실 이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협상카드용이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일단은 좀 과매도 국면이고 뭔가 좀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민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 게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딱 닥치면은 그러니까요. 뭐 없던 일로 하든지 관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그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그 나라들이 뭔가 외교적이거나 네네. 다른 뭔가에서 성의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유예 기간 어느 정도 한 달 지나고 나서도 변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를 때리고 상대 쪽에서 보복 관세를 때리니 이거는 무슨 뭐 포카판도 아니고 그래? 그럼 바꿔 더 뭐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재밌는 거는 아까 보셨죠? 그 아까 뭐 M7 내 기술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 네네. 업종별로도 막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지수라는 놈이 묘하지 않습니까? 빠지다가도 그 뭔가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추세선에 딱 오니까 네. 또 뭐 200일선 근처에 오니까 더 안 빠지고
중요한 레벨에 이르긴 이르렀는데 잘 가던 유럽 증시도 이렇게 어제는 뚝 부러지는 모습이고 오늘 이래저래 좀 세계 일정 해야 되는 날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네. 좀 전에 화면 그 하단에 자막으로 잠깐 나왔는데 네. 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또 예. 장 종료 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일부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러면 뭐 내일쯤 발표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 치 앞을 한 치 예측하기가 앞을 예측할 수 쉽지가 없죠.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워싱턴 DC로 꽤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오후 9시에 의회 연설을 한다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2시간 차이니까 예. 미국 동부하고 그렇게 되는데 뭔가 큰 게 있을 거라고 슬쩍 예고편은 띄웠는데 큰 게 뭐가 나올런지 한번 그러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뭐 직설까지 다 보시고 한번 트럼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네. 하는지.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저기 한번 송 대표님 뵙고 싶었어요. 한번 두루두루 한번 짚어볼 때가 돼가지고. 네. 뭐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지만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돼갑니까? 그동안 혼자 이렇게 막 헐헐 날던 유럽도 어제 갑자기 뚝 부러지는 모습이고.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시면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그 협상용으로 쓰지 않고 네네. 실제로 이제 그대로 예. 얘기한 대로 예고한 대로 실시를 했다는 것 자체,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에 약간 충격으로 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 전부터 대표님은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다. 진심이다. 예, 트럼프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저는 트럼프는 관세에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 네, 그리고 시장은 사실은 조마조마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네. 그 실시되면은 이런 주가 하락이 있을 거란 거를 우려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그 걱정 반 했지만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이제 실행을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루트닉이 또 말씀 주신 대로 또 뭐 감면 일부 있을 수 그러게요. 했다는데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각자 아니고 역할을 좀 분담한 건가요? 역할극을 하는 느낌.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가 진심인 이유는 관세가 실제로 재원으로서 세원으로서 필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뭐 그 말은 저렇게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관세를 그 미국의 새로운 세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만은 지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그 상황 흐름은 게 지난 10여 년간 나홀로 미국 장세에 가다가 뭐 어제 좀 유럽이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연초 이후로는 보면 확실하게 네. 지난 10여 년 이상의 미국의 나홀로 예외주의는 마무리가 마치 되는 느낌, 변화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과 중국이 두 군데가 이제 확실히 그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연초 이후에 유로존과 중국이 이게 달러 베이스로 다 환산돼 있는 겁니다. 보면은 1, 2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달 동안.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연초 이후니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유사하게 갔다가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주 사이에 이제 한 반은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예, 아쉽게도 예. 거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잘 버티고 있고 어제도 예상 밖으로 잘 좀 버텼지 어제도 않습니까? 선방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 약간은 좀 맞는 그 국가적인 포트폴리오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은 제가 이거 어제 오전인가에 정리했을 때 미국 연초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는데 어제 더 빠졌으니까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추가 랠리 보냈던 거는 완전히 되돌려 버렸고 갭을 거의 다 채웠어요. 예. 그리고 연초 이후로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고 하필이면 이제 이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저 마이너스로 되돌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지난 적어도 짧게는 한 3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글로벌 증시에서의 그런 플레이
또는 길게는 한 십몇 년 봤던 플레이가 조금은 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했으면 지금은 재미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 변화를 조금은 느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도 좀 일정 부분 계속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대표님 왜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연준 풋, 트럼프 뭐 옐런 풋. 풋, 뭐 버냉키 풋 네.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게 풋옵션을 사는 것처럼 연준이 그런 식으로 풋옵션을 제공한다. 풋 했는데 뭔가 좀 장이 좀 흔들리고 빠진다 싶으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든지 어쨌거나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일종의 풋. 근데 트럼프 풋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얘기는 일기 때하고 다르게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기 때는 그 한 S&P 500 한 10% 빠졌을 때 트럼프 풋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나왔고 예. 또 조금 오르면은 그거 봐. 내가 잘했어. 뭐 이런 어떤 쇼잉이 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요즘은 증시보다는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지 아니면 좀 의도적인지. 근데 잘 돌이켜 보시면은 처음에 관세 얘기 하자마자 할 때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이 있을 텐데. 고통이 있을 텐데. 네, 고통이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참을 만한, 견딜 만한 고통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란 게 바로 나타날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금 다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 풋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현재 주가 빠지는 것의 원인 제공자가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이번엔 그 병을 준 것에 대한 대상 자체가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애초에 초기에 얘기했듯이 웬만큼 그러니까 증시나 이 그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좀 많이 조정이 세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풋이 쉽게 단기간에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시장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해서 트럼프도 염두하면서 현재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늘 얘기한 게 마가잖아요. 마가. 네네. 예, 그러니까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Great 어게인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엔 메가다 메가. 메가? 예. 메이크 유러피언 그레이트 어게인. 유럽을 위대하게.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 제공이 트럼프다. 트럼프가 홀로 서기를 자꾸 독려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유럽도 우리 스스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 깐깐한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꾸지 않았던 독일이 헌법같이 수정해 가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일하게 돈 쓸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맞춰서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럽인들을 좀 각성하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유럽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 그 결과는 유럽이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희한하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오버롤해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큰 대척을 한번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유럽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EU 정상들이 다 모여갖고 네.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 광물협정 그 서명을 해야 될 때 그때 정상회담 때. 예, 그러니까 예. 광물협정이 깨지고 젤렌스키가 쫓겨났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제 런던으로 날아가서 스티머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여갖고 딱 저 장면이네요. 그렇죠. 저거 네. 끝나고 예, 저거 사실은 저도 보고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 한 50분 다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쇼도 이거보다는 더 그러게요. 극적이지 예.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폴란드 그 대통령 총리가 그 회의에 가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5억 명의 유럽인이 예. 3억 명이 사는 미국한테 예. 1억 4천 명이 사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예. 5억 명이 1억 4천만 명을 대응을 못 해가지고 자기보다 또 적은 3억 명 사는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줘. 이게 말이 되냐? 폴란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폴란드는 이미 국방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2주 전에 가서 보여드렸을 때 GDP 대비 4%를 쓰고 있는 거는 폴란드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폴란드는 일부 군수 산업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유럽이 앞으로 이 군수 산업을 확장을 시킨다면 폴란드가 최대 수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장들도 거기 가서 예. 실제로는 거기서 OEM처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앞으로 방위비를 그러니까 독일도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네. 방위비 증액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 쉽게 복지를 줄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보면 최근 흐름에서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네. 금리가 오히려 빠지는데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최근 한 달간 보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6% 그 전 대비 밀렸어요. 근데 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일본이야 당연히 최근에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지만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쭉 보시면 이탈리아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대부분 최근 한 달 동안 다 올랐다라는 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ECB가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예. 올해도 한 3번 낮출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도 장기물 10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 국가들이 앞으로 국채를 많이 찍어서 방위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지금 유럽 채권 시장에 쭉 깔리고 있다는 것 측면 이런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폴란드 총리라고 봐야 되나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거나 그 PM이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라고 봐야겠네요. 총리네요.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 정상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이름도 똑같아요. 도널드. 예, 도널드 투스크 총리인데 그러니 방위비 GDP 5%로 올리기로 제일 먼저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고 폴란드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2차 대전 때 그렇죠. 독일의 첫 침공으로 그냥 쭉 그거 했고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유럽 정상들은 특히 영국 총리 그때 젤렌스키 바로 미국에서 건너갔을 때 우리 돈 한 4조 되나요? 바로 차관도 주고 그 나중에 돈으로는 못 돌려받을 텐데 뭐로 공짜는 없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립각을 대척점을 이루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유로가 강해진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유로화 대비 유럽 달러가 쪽에? 셌던 네, 거는 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네. 지금 미국은 떨어지고 유럽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네. 금리 차가 좁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로 나타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간 유로화 강세의 원인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유럽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원인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의 이제 흐름에 그래서 트럼프가 원했던 거는 사실 저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럼 미국은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관세 네. 때문에 나타날 향후의 경기 둔화 또 심지어는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유럽은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애초에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방향성은 좀 잡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만대요. 이렇게 보니까 또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아까 그 폴란드 총리처럼 트럼프 우호적인 그거죠.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그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쪽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금 또 막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우리 뭐 부채 한도 이런 걸 깨더라도 어쨌거나 방위비 정액을 위해서 국채 좀 더 찍어내고 뭐 이렇게 하자. 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유로가 좀 강세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어쨌거나 또 돈 풀린다는 얘기인데 유럽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자동차주들이 관세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유럽 쪽은 시장 간의 상호 작용이 조금 특히 너무 너무 비싸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유럽 혼자 너무 달렸으니까
그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그러면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 유럽 쪽에서 방위비 정해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럼 수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워낙 우리나라 그 소위 그 방위 산업체들의 경쟁력은 원래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일부 좀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네. 웬만하면 다 경쟁력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방위비를 전 세계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소장 기억하시죠?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네. 그때 그 동맹국 방위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는 근데 1년 사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방산업체들을 사면 좀 좋지 않겠냐. 이랬는데 제가 자랑삼아 이제 그 다음 차트 하나 갖고 와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유럽 방산 ETF, 우리나라 ETF, 미국 ETF 세 가지를 그때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때부터 지금 이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유럽 방산주 ETF가 한 15%를 제일 많이 정확하게 올랐고요. 송 대표님이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날아갔네요. 그러니까 뭐 바로는 아니고요. 좀 사실은 밀렸다가 쭉 가다가 예. 지난주에 이제 막판에 좀 많이 네. 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오히려 그 사이에 좀 밀렸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많이 올랐고 오히려 이제 미국 방산주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 근데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가장 큰 지역은 유럽이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하할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예. 이거로 이 상황은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발을 빼면 러시아가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밀고 내려올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은 정말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공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저 방산비가 그 방위비를 바로바로 늘리는 거 즉각적으로 늘리는 거에는 엄청난 또 서로 간에 티격태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독일이야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마음 편한데 지금 이탈리아나 뭐 저기 프랑스 같은 데는 여력이 썩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채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럽이 앞으로 돈을 쓸 것만은 분명하고 그것의 최대 수혜는 당연히 유럽 방산주일 거고 그 다음에는 중립 지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확률도 있어서 그 흐름 굳이 보면 맨 마지막에 미국 방산주겠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때문에 지금 돈 쓰고 있는데 미국한테 다시 방산을 주의 그 매출을 올리게 하는 거 그건 마지막 선택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저러한 흐름 자체가 잡히는 것이 상당 기간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그거는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유럽 증시가 아웃퍼폼한 데는 유럽 방산주들의 급등이 컸는데 최근 한 2주 정도. 이것도 이제 변곡점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전부 그거 하자니까 방위비 늘리고 좀 더 보강하자고 했는데 그 잘 나가던 스웨덴이 보니까 유럽에서 또 방산 쪽으로 많이 하더만요. 그렇게 했고 어제 뚝 부러졌네요. 그냥 스웨덴이 3% 넘게. 스웨디시 크로나도 그동안에 강세였는데 한번 봐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송 대표님을 제가 굉장히 그거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송 대표님은 뭐 G모 투자은행처럼 안 됐으면 싶은 것이 어떨 때 아니 뭐 골드만 네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네. 유가 한 7, 80불 가면은 100불 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리포트. 무조건 따라가야겠더라고요. 100불 훌쩍 넘어요. 그래 한 120불, 130불 가면은 또 두 번째 리포트 나옵니다. 200불 간다고. 슈퍼사이클 어쩌고저. 그 두 번째 때는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아까 유럽 방산주 첫 번째 리포트.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유럽 방산이 더 나간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조심하면서 가야겠다 하는 저의 그거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왔기 빨리 때문에. 와서 조정 오면은 사실 그때 뭐 사도 되죠인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저거는 일종의 테마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야 되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구조적인 거. 네, 구조적인 거니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비싸갖고 조정 오거나 또 당연히 유럽 내에서 누가 돈 내니 뭐 어디다가 할 거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지지부진해지면 또 밀릴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때
기회를 보고 충분히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근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80년을 좀 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미국에다가 기대서 지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스스로 자립 독립 80년 만에 독립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고통은 따르겠지만 뭔가를 줄여서라도 가면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 쓰는 데에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국가 안보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예, 맞습니다. 믿지 말라고 트럼프가 그렇죠. 얘기하니까. 예, 불가피한 사실은 오늘 상황이죠. 밤에 루머지만 그 의회에서 할 얘기가 나토 탈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을 지필 수도 그렇죠. 있겠죠. 방향 자체는 맞네요. 예. 그 미국 경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아틀란타 연은이 내놓은 그 GDP 나우 보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 2.8% 역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애틀란타의 GDP 나오라는 게 네. 주요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갖고 네. 수정하고. 예, 그 한 분기의 예상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은 녹색 선이 이제 최근에 흐름이었는데 올해 1사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는 거의 한 4%도 갔어요. 1월 초에만 해도 기분도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한 2%대까지 수렴하다가 지금 불과 한 주 사이에 지금 보면 GDP 나우 그 1분기 연율 추정치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 분기만일까요? 거의 한 9개 분기, 10개 분기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걱정을 하는데 이전에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시장에서 하필이면 또 요때 관세 얘기 막 나오면서 실제로 발표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집중을 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우려를 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소위 순수출 GDP를 계산하는데 뭐 그러니까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정부 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이잖아요. 근데 순수출이 1월, 2월 거치면서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렇죠.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네.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면 원래 예상치가 지금 1월 달에 대한 것이 116억,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116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가 넘게 예. 실제치가 엄청 크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늘었다. 수입이. 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이제 보니까 제가 계속 그저 했던 건 금. 1월, 2월 들어갔고 관세를 앞두고 런던에 있던 금을 다 뉴욕으로 지금 글쎄, 갖고 온다고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같은 양이라도 단가가 세니까 수입하면 무조건 다 이거는 적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는 것만은 분명한데 물론 이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일부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저기 뭐야, 관세 부과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좀 재고 축적. 앞장기겨서 수입해서 좀 재고로 쌓아두더라도 관세 맞기 전에 좀 맞기 전에 쌀 때. 예,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노이즈의 성격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가면은 아마도 이게 좀 줄어들지 예. 않을까. 최근에 이제 금도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이건 좀 일시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에 있는 금들을 다 갖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안정 찾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요거는 약간의 노이즈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DP 나오가 1분기에 마이너스 3% 가까운 역성장 미국이 그건 좀 과하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되돌림이 분명 있을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약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걱정은 최근 미군의 소비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것 자체가 좀 걱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국이 그 소비 자체가 상위 10%가 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이제 차이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중간 뭐 이런 거 보면 한 예. 30년, 20년 전만 보면은 대략
그러니까 소위 중위층하고 최상위층 10%가 대략 한 40%로 나눠 갖고 저희 최하위층이 한 그 10%, 20% 전후 뭐 그러니까 4, 4, 2 뭐 이 정도였는데 네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다가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지금 최상위 10%가 43%였는데 지금은 작년 3분기에 보면 49.7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마 지금 더 업데이트하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하위 계층은 점점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상위 10%가 많이 차지하는데 저 상위 10%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최대의 그 원인 제공이 뭐냐? 네. 자산 가격 상승이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저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주가 흐름의 변화 자체가 저분들의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단순한 고통에서 오히려 조금 센 고통.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흐름의 변화 자체가 미국 소비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국면에 갔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정도로 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중으로 그러니까 소위 레버리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소비가 앞으로 향후 미국의 그러한 주가 흐름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2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2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55,300원, SK하이닉스는 1.6%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8만 3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12만 원, 33만 2,500원이고 현대차가 0.5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4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18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3.4%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게 되면 나흘 만의 반등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2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3% 넘게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40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약세가 예상되고요.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5,500원, 에코프로도 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5,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원. 삼천당 제약이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9,5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입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1만 9천 원. 클래시스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6,800원이고 파마리서치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또 뭐 개장하고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와중에 네.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좀 이제 신용 거래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또 그쪽 포지션들이 또 강제 청산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 반대매매 나올 수 있고. 반대매매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저 정도 그래요. 뭐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장보다는 요새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강한 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 대표님께서 미국의 순수출이 급감하는 즉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진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금을 차지한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동안에 금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값도 많이 치솟았고. 근데 참 아쉬운 건 우리 국내 KRX에서 거래하던 금값이 최근에 또 뚝 떨어졌어요. 한 2주 전 대비 한 15% 가까이.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 했는데 우리 코인 때도 그랬고 우리 보면 우리 한국인들 DNA에 그게 있나 봐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꽂히면은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국제시장에서 얼마든지 아비트리지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만 그냥 다들 한꺼번에 몰려가서 야 금이래 하면서 또 국제 시세보다 더 높게 막 형성을 하고 했던 게 이게 다 꺼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나 이거 우리나라 그냥 습관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 트레이더 소위 단타. 네. 예. 그것도 사실 잘할 수만 있으면 어찌 보면 제일 속편한 거죠 방식이. 그렇죠. 예. 아침에 사갖고 예. 글쎄 장 끝날 때 팔아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편안하게 있잖아요. 잘 수 뭐 있죠. 올빼미 공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잘할 수만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지 않고 하루에 1%만 벌자 그러면 20일 벌면 20일 열리니까 20%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복리로 하면 더 크죠, 사실은. 근데 말이 좋아 1%지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자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워렌 버핏이 옛날 얘기하는 게 그냥 장기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못 잡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15% 빠질 거 미리 했으면 그 전에 15% 빠지기 전에 팔았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결국은 방식인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오히려 좀 맞는 얘기지 않느냐.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거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투자자분들 사실 이제 좀 지난해 연말에 좀 뒤늦게 이제 미증시 쪽 그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좀 비중을 늘려놓으신 분들은 그랬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뭐 빅테크 쪽으로 많이 늘려놓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참 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하고 지금 이기 때하고 굉장히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풋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2기가 1기 때의 그런 좋은 추억. 예. 그러니까 트럼프 때 걱정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1기 때부터 트럼프 뽑아놨더니 경기도 좋아지고 주가는 더 좋아지고 네. 네, 예. 모든 게 좋았어. 예. 그런 기대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 자체는 트럼프 2기는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붉은색이 두 개가 있는데 저 붉은색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는 트럼프 1기 때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후 한 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로 우상향 지속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중간에 민주당 대통령 두 명인 오바마하고 바이든 때는 보시면은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까지는 주가가 가다가 네. 취임되고는 한 3, 4개월은 옆으로 쉬거든요. 왜냐하면 캐비넷 누가 뽑는지 정책 그렇죠. 뭐 할지 뭐 이런 거 다 체크해 가면서 시장이 이제 소위 뭐랄까 냉정을 되찾는 그 시기 이제 보통 민주당 때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완전 극과 극으로 갑니다. 1기 때는 엄청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우하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시장은 내달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대. 예. 그리고 이미 옛날에 한번 우리는 정말로 기대해볼 만해 1기를 봤을 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이 다르다. 네. 주가도 엄청 올랐고 네. 성장률도 이미 많이 높고 실업률은 엄청 낮고 그 당시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되게 높고 금리도 높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내가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2기에서의 지금 첫 한 달간은 생각보다 실망이 오고 연초 이후에 미국 상승률을 완전히 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뭔가 대응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얘기한 거는 고통을 참으라고 하고 뭐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맞춰 갖고 그러니까 희망이 전략이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구성하다가는 트럼프 2기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이 고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주요 기술주 종목들도 그런데 딱 그 11월 5일, 11월 6일 그 무렵에 이제 트럼프 11월 5일 날 선거였고 11월 6일쯤에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대부분 그냥 개법으로 해서 훅 날아갔던 그걸 갖다가 지금 다
그 갭마저 채우고 조금 더 내려가거나 하는 정도까지 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진입했던 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고민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조정이 깊어진다면 또 마음의 각오가 돼야 되고 여기서 진짜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한번 단가 조절용 추가 매수 물타기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지표도 살펴보고 저 정책 당국자들의 속내도 살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송 대표님의 어제 우리가 좀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ISM 제조업 지수에 그 답변을 저희가 예. 개장하고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관세 즉각적으로 발효가 됐고 이에 즉각 캐나다도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고 여기다 중국에까지도 여러 가지 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미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548포인트. 코스닥도 호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0.86% 상승하면서 74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2% 올라갑니다. 55,200원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2% 상승하면서 18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합니다. 113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3% 올라가면서 33만 6,500원이고요. 현대차도 1.68% 올라갑니다. 19만 3,500원. 기아입니다. 지금 1.8% 상승하네요.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1% 상승합니다. 18만 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올라가면서 4만 5,850원이고 네이버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흘 만에 지금 반등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떨어지면서 시총 10위권에서 밀려난 상황인데 어제 18% 올랐었죠. 오늘은 3%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67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이 다시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1% 상승하면서 7만 8,7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8%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40만 7천 원 선입니다. HLB도 1.4% 올라갑니다. 9만 700원. 에코프로비움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2% 상승하면서 11만 4,300원. 에코프로도 2.58% 반등이죠. 5만 9,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 상승합니다.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1.38% 상승합니다. 18만 4,100원 선이고요. 지금 보게 되니까 닷새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9% 올라갑니다. 11만 5,400원. 휴젤입니다. 오늘 2.7% 상승합니다. 32만 5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클래시스도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7,600원. 파마리서치 1.9% 상승하면서 3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개장한 지 3분 지났는데 상승폭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지금 10% 급등합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도 5.3% 상승하면서 9,380원이고 데모도 3.6% 강세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5.7% 상승하면서 7만 6천 원. 다산네트워크스도 2.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부토건 지금 보니까 대동기어가 강세 그리고 SG도 오름세고 대동금속, TYM, 현대코퍼레이션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쪽 SY스틸텍도 올라갑니다. 강세입니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 양자 컴퓨터 쪽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K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9,4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우리넷도 2% 상승 중이죠. 6,990원. KCS도 2% 올라갑니다.
그밖에 한국정보인증, 우리 로코위버도 1% 이상 상승 중이고 엑스게이트가 3.6%, 딥마인드가 2.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움직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15% 급등합니다. 19,570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5% 상승하면서 17,790원. 그리고 하나기술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JLMNS, EV 첨단 소재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조금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53억 원, 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3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5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41억 원 매도 우위고요. 선물에서는 오늘 외국인 740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7원 80전 하락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가 좀 어느 정도 하단, 좀 거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각이 되네요. 예. 참 절묘합니다. 우리도 코스피가 딱 그냥 저점끼리 일봉에서 저점끼리 연결한 선에 딱 오니까 받쳐지네요. 받쳐지고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환율 전일 대비 한 8원 빠진다. 이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 상황. 예, 저기 아까 송 대표님께 여쭙고자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은 추세장에서 조정장으로 들어오면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기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가야 되나? 아니야 버텨야 돼? 아니 더 싫어? 뭐 등등으로. 지금 이제 좀 기본적인 어떤 큰 골격에서 요즘 우리 정민앵커가 패널분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서운 단어인데 ISM 제조업지수 어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거에 보면은 살짝 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거든요. 가격 지수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약화된단 말입니다. 세부 항목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출렁거림은 있지만 우상향은 여전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고통은 감내하자. 짧게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이거는 뭐 어차피 길게 보는 승부로 일희일비 안 해야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상 그 후기, 끝 무렵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ISM 제조업지수의 그 신규 주문이나 그걸 또 이제 재고 지수로 나눈 거 이런 걸 보면 향후 몇 개월간은 다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불문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온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걱정되면 또 다른 그 소위 정책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후기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여기에서 미국 지금 대통령이 관세를 여기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그 사이에 지금 장기 주도주 흐름 이런 것 자체는 확실하게 변화가 온다라는 거는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투자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는 저는 확실한 건 계속 말씀드리는 게 M7이 비싸고 사실은 그쪽은 기술주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좀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뚫고 완전히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그 소위 손바뀜 주도가 바뀌는 거 이미 연초 이후에 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나 뭐 이런 쪽이 더 앞서 있는 거. 금융도 올랐는데 심지어는 금융이 어제 부러졌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조한테까지 영향이 온 건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지난 3년간 확실하게 재미를 봤었던 분야에서는
더 이상 이게 지금 최근에 한 20-30%씩 빠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입 시점 아니냐라고 했다가는 좀 길게 갈 가능률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서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보다는 미국 밖에서 기회를 여전히 더 찾는 것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너무 네. 미국 안에만 집중돼서 하시는 거는 뭐 마음고생을 올해는 적어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굳이 마음고생을 굳이 우리가 이게 수익률 올리는 게 목표인 거지 미국을 살아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봐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중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조금만 빠져나와도 예.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양회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다. 차트가 열렸네요. 네. 말씀드리면 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업데이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CSI, S&P 500 같은 거죠. 중국 S&P 500 같은 지수죠. 예. CSI 300 지수가 저기 녹색 선이고 파란색 선이 통화량, 본원 통화량이죠. M1 증가율 보시면은 증가율 확실히 작년 여름부터 되돌려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확실히 선행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아주 뭐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그 정직한 편입니다. 뭐냐면 통화량 늘려주면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 매우 정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흐름 자체가 이번 양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엄청 특단의 대책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 방향성이 유지되느냐. 그렇다면 중국 자체는 확실히 우리나라도 워낙 싸지만 중국도 사실은 매우 싼 네. 시장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유럽과 중국을 미국 대신 지금 투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양회에서 우리가 향후에 그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요새 중국 지표 그래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는 호조인가요? 상대적으로는 의외로 잘 버티네. 잘 버티는. 아, 예, 그래요? 뭐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국에 이제 ISM이 있다면 이제 중국 제조 공식 PMI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 PMI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게 왼쪽 그거, 예, 예. 오른쪽 게 이제 차이신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구별은 왼쪽이 훨씬 더 대상이 많고요. 대상이 많고 오른쪽 차이신은 수출 기업 위주고 아, 예. 중소기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소위 이제 그 해변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지금 확장 국면에서 예상보다 좀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그러니까 부양책 정말 아유 속 터지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저것 자체가 다 수출 위주잖아요. 이게 결국은 해외 이제 자기네들 소위 그 클라이언트 국가들하고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 있어서 저것이 이제 저 전략이 지속 가느냐. 그래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저 방향으로는 계속 갈 거고 이번 양에서도 그것이 확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트럼프 관세 정책하고 좀 연관된 얘기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뭐 트럼프의 그 10% 추가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밀, 옥수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 15%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한 3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약한 중국의 대응이 좀 약하다는 분석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학습을 많이 해서 예. 이번엔 보면은 저쪽이 막 썽을 내고 화를 내는데 네. 이쪽은 그냥 약간, 실실 웃어가면서 약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약간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는 느낌이고 네. 하지만 슥슥 한 번씩 하는 거는 미국한테 되게 좀 타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5% 관세 매기는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네네. 농축산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더 타격이 큰 거는 지금 미국 방위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수출하는 자신들의 히토류 아, 예, 예. 이런 거 수출을 이미 지금 막거나 일부는 높이거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근데 마지막 카드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걸 이미 이제 품목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갈륨이니 텅스텐이니 이런 걸 툭툭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중국이 이미 뭐랄까 트럼프 일기 때 학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플레이북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교하게.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던지고 결코 지금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통화하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 자체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막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지금처럼 미국 트럼프 네 마음대로 내가 따라가 주지 않을 거야. 이 모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조금 혹시라도 경계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빅스가 S&P 500 빅스가 최근에 한 14레벨까지 왔던 게 지금 23.5 제법 많이 올라갔고 얘가 어쨌거나 한 22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빅스 말고라도 또 우리 좀 크레딧 쪽은 어떤가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을 그래도 이번이 일시적이다,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미국의 이제 그 크레딧 스프레드,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채권 대비 좀 소위 리스크 있는 채권의 네. 그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랄까 좀 그렇죠. 좀 투자 적격. 적격을 나중에 빼고 투자 부적격을 갖다가 그 수익률에서 뺐을 때 그 스프레드 네, 예.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오케이. 이제 사실 미국 지금 부도업체들 꽤 늘고 있거든요. 부도업체들.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시장이 사실 돈이 많이 풀려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소위 하이힐드 채권을 찍지 않고 사모, 저쪽 사모펀드에서 돈을 직접 빌리는 것들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전과 달리. 예.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최근에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금 검정색인데 매우 이제 이건 이제 수축돼 있다 그러는데 되게 낮고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위험 선호적인 거죠. 반면에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제 정책 불확성 지수는 다시 위로 좀 튀고 있는데 서로 완전히 지금 탈동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디버전스. 거의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다이버전스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게 위로 다시 이번에 통상적으로는 저 신용 스프레드가 먼저 튀고 주가가 빠지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신용 스프레드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사람은 이걸 보고 안심을 해도 되고 주가를 사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저 신용 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다원화돼 있고 오히려 좀 뒤늦게 발현을 할 수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저걸 믿고 너무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는 주가는 안심해도 돼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는 저게 뒤늦게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가시기 전에 우리 저 시청자분들 저 미국 신용 스프레드 저 체크할 수 있는 무슨 사이트나 뭐 없습니까? 공짜로. 그거는 사실은 그 프레드라고 프레드. 예. 그 세인트루이스 거기 홈페이지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 그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치시면 하이힐드 그 스프레드가 다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구글에서 그냥 크레딧 스프레드 치면 나오겠구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1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이미 많이 낮아졌다는 좀 시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0.9% 가까이 반등합니다. 2,55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09% 강세로 74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30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기관은 7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28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174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외국인이 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1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체크하시죠. 오늘 기계와 화학, 손해보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조선, 식품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반등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현지 시간 4일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러우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진 영향입니다. 재건주 내에서는 SY스틸텍이 7.56% 강세로 거래가 6,690원, 대동기어도 6.61%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25,700원입니다. 더불어서 HD현대건설기계가 4.75%, SG가 4.68% 상승 중이고 현대코퍼레이션도 5.3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4,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가 더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관련주 오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ICTK는 이미 상한가입니다. 1,530원이고요. ALT가 12.4%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1,750원. 딥마인드도 2.45%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2,720원입니다. KCS 10.3%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11,650원. 라닉스도 1.0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반등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가 한자리에서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5가 오늘 개막합니다. 삼성 SDI와 SK온이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농화성 11.3%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8,930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66% 강세로 5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동화기업도 3.5% 강세로 1,900원. CIS가 2.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주도 상승합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잇따라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에 더해서 에코프로가 인터배터리 2025에서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리튬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EN플러스가 7% 가까이 상승 중이고 에코프로 오늘 장에서 1.72%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59,100원입니다. 첨보가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7,250원입니다. 더불어서 EV 첨단 소재가 1.93%, 2% 가까이 오르면서 1,95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현재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된다면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7,442선으로 0.3%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엔화 약세 유도 발언이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도 관세 전쟁 격화 양상의 약세를 보였지만 니케이 지수는 아직까진 잘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토픽스도 소폭 올랐고요. 달러행 환율은 149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히타치입니다. 경제 지표 부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삭풍이 일본 증시에도 향했는데요. 특히 히타치의 경우 25일엔 8% 넘게 급락했는데 이 같은 하락세에 일합개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재도 있는데요. 일본 국립분자과학연구소와 히타치 등이 개발한 신형 양자 컴퓨터가 연내 가동됩니다. 일본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미쓰비시 상사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증시의 낙폭이 커진 가운데 일본 종합 상사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지분 확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일 하락한 니케이 지수와 달리 상사주는 최대 8%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일학개미도 오바마의 현인 버핏 회장의 전략에 맞춰 대장주인 미쓰비시 상사의 거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서 비롯됐는데요. BOJ 위원들이 잇따라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부채질하고 있는 데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도 일본은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발언하며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 경제도나 신호도 엔화 매수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지목하면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의 합병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분리 상장하면서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통한 낸드 메모리 시장의 재편 가능성이 부상한 건데요. 또 회사는 지난 2023년에도 합병을 추진한 바 있는데 키옥시아 주주인 SK 하이닉스가 반대하면서 무산됐었죠. 그러나 시장에선 올해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말 키옥시아가 상장하고 또 샌디스크도 독립 상장하면서 각 기업의 지분 가치가 명확해져서 합병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스미토모 화학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회사가 오사카에서만 생산하던 포토레지스트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회사 측은 한국에서도 최첨단 제품을 다루는 반도체 메이커가 있어 현지 생산 요구에 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 한국과 그 외 지역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응하려는 취지인데요. 향후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한일 양국에 약 300억 엔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의 지주회사인 일본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9년 만에 사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유통업체인 액트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황에서 경영진을 교체해 독자 생존 전략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 취임한 이사카 사장은 편의점 사업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최근 국내와 해외 편의점 사업의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죠.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새 사장으로 슈퍼마켓 세이유의 CEO를 지낸 스티븐 헤이스 사회이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향후 편의점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4일은 어제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이 맞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양회에서 내용들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회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또 이뤄나갈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뭐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또 양회를 짚어봅니다. 그렇죠. 어제 개막한 거죠. 어제 정협이 시작했죠. 정협. 국정자문기. 그 정협이 했고 절인대는요 언제? 오늘 지금. 오늘. 지금 9시 28분이잖아요. 예. 앞으로 30분 후에 예. 이제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 1시간 정도 할 텐데 거기에서 올해 성장률, 돈을 얼마나 쓸 건지, AI를 어떻게 키울 건지, 국방비, 지금 미국이 관심을 예, 갖고 있는 예. 국방비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금 30분 후에 30분 예, 후에. 하는 거죠.
우리 방송 끝나 본데요. 방송 끝나고네. 제가 전망을 해드릴게요. 정말 그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총리가 보자. 이창 총리입니다. 리커창에서 가운데 커 뺀 리창.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실세인가요? 아니죠. 예. 그 원래 총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이외에 무슨 뭐 의미 있는 감히 고기 들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과하자 이런 분위기. 아 그렇구나. 네. 관전 포인트. 자, 그럼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그럼 30분 뒤가 근데 관전 중요하니까. 포인트 제가 아까 좀 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은 몇 퍼센트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건 드는데 이미 예. 많이 5% 내외를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예. 제가 제 칼럼에서 제가 1월 달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총리가 올해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1월 달에 지방량의 31개 성시 자치국 했던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쭉 나열을 했을 때 평균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균치가 보니까 5.28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5% 내외를 발표할 거다. 그래서 기사들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지방량의 평균치는 5.4 정도 됐는데 5.28이니까 좀 낮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러니까 특히 안 좋은 이유는 올해 이제 트럼프 2.0에서 이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제 아마 수출이 떨어지면서 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얼마를 풀 거냐는 거죠. 돈을? 네, 돈을 얼마. 얼마를 푸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이미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올해 경제 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부분에서도 뭐 좀 많은 부분 돈을 풀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저정 적자율인데 기존 이제 3%, 4%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데 이게 4%를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 규모로 따질 때 우리 돈 약 한 1,1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예, 1,100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포인트 재정 적자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 한 280조 정도에 대한 추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지금 그 밖에도 지금 여러 뭐 재정 부분에서 한 뭐 국채 부분 특별 국채 규모도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4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0조 원 풀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다 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제재에 따라서 이걸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총알은 다 만들어 놨다. 거기 상황에 따라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AI 부분에서 이제 올해 R&D 투자 규모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R&D 투자,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투자가 R&D, 뭐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국방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국방비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국방비거든요. 네. 예. 국방 차이는 여전히 나지만 올해도 7% 이상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 한 31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성장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게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래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방금 자막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지난 양해와 달리 광명론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광명론이 뭐였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약간 저게 화면에 저 광명론이 광명론. 뭡니까? 그 광명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 뭐 큰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고 빛. 예,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미래 비전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 기본적인 현실적인 바탕하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실사구적인 부분에 접근하겠다라는 측면 같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그 통치 어젠다였던 공동 부유는 이제 그냥 없던 일이 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존재를 하죠. 여전히 존재를 존재해요. 하고 이번에 네. 그런 말을 그 빅테크 기업 자담회 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부자가 돼서 공동 부유를 촉진시켜라. 예. 그러니까 방향 스탠스가 바뀐 건 맞다. 아 그러면 다시 또 선부론. 선부론이 다시 먼저 부활한 해라. 거예요? 예, 먼저 해라. 예, 예. 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힘들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고 공동 부유를 촉진시켜라. 원래 이게 선부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번에 시진핑 주석 입에서 나왔다.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지금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지금 이런 무역 전쟁은 제가 항상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아직 뭐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 규모도 예. 총알은 뭐 금액을 만들어 놨지만 이번에 아마 왕창 풀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것 같고 이번에 뭐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10+10% 네네. 했잖아요. 그 예. 중국도 바로 제재를 했죠. 그렇죠. 예. 지금 농수산물도 뭐 10%, 15% 예. 얘기를 하고 방산기업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졌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조치들이 미국에 타격감을 줄 수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저게 이제 뭐 트럼프 저런 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알거든요. 저렇게 나올 걸 알고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있는데 저게 이제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중간 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다. 농수산물 하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정도 많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농산 수입을 안 하잖아. 수입이 예. 줄어들었지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우회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을 통해서 미국산 대두나 무산을 수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가져옵니다. 예. 그 보니까 중국에서는 덜 가져가는데 아세안 국가들 늘어나네. 늘어나고 다음에 남미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늘어나네. 이게 보니까 이게 직접 수입은 없지만 이렇게 돌아서 우회를 가더라. 한번 그러니까 우회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저 수가 나올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이미 기업 입장에서는 또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우회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반도체 칩도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우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 규제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주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 농림부 데이터를 보면요. 이 베트남하고 태국을 통해서 미국산 대두가 베트남, 태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에서 네네. 90%가 늘어났어요. 중국. 이게 알고 중국은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알고 중국으로 예, 향한 예. 매출이었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중국은 이 데이터를 안 예. 보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어. 그래서 타격감을 줄 수 있느냐 뭐 어떤 영향은 있다.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없다. 뉴스를 보면은 뭐 엄청 싸우는 것 같은데 다 서로 살 구멍을 만들어놨네요. 아니 뭐 교수님도 각오하셨겠지만 또 질문지 없는 게 또 궁금해서 교수님을 네네네. 뵈니까 또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뉴욕 증시의 대장주를 할 만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장관들 내각 캐비닛에 들어갈 사람들보다도 앞에 빅테크 CEO들 쭉 도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젠슨 황은 없었어요. 네. 중국에 중국 있었고. 갔었다고요. 조금 뭐 안 좋습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엔비디아가. 근데 젠슨 황 자체가 지금 그 전부터 이 바이든 행정부터 있을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죠. 계속 중국 시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 그러니까 시장이 수출 중요했기 때문에. AI 네. 우리가 반도체 AI 반도체 우리가 A100 같은 게 수출을 못하게 바이든 행정부터 하니까 중국 시장용으로 A800을 만들었던 아하. 거고 그 A800을 가지고 딥시크가 그거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맞게끔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부분에 있어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 미국 대통령은 4년이고 중국 시장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엔비디아 부분에서 영향이 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어떻게 된 거냐, 눈밖에 벗어난 거 아니냐. 근데 뭐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그걸 반기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결국 시장의 논리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앞서 또 AI 투자 쪽엔 800조 원 우리 돈으로. R&D 전체. R&D 전체.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반도체에 다 예.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발표를 한다겠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D라면 시설 투자는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 시장 투자가 될 수도 있을 될 것 수도 같습니다. 있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 내용을 좀 더 급해야 되는데 예, 예. AI 반도체가 핵심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이번에 나오는 양에서 이 민영경제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영경제법이면 결국 민간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것도 세금을 줄여들고 예. 불필요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애로사항들 뭐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영기업 경제 촉진법도 하나의 AI 반도체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AI 반도체 금액이 지금 아까 800조 말씀드렸지만 네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학교 연구기관에 지원해 준 것도 다 돌고 돌아서 결국 AI 반도체로 예, 들어가고 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 돌발 질문입니다만 네.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네. 저쪽 유럽 쪽은 러시아가 그리고 이 아시아 쪽하고 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그러고 미국은 아예 그냥 뭐 아메리카 쪽으로만 그러니 글로벌 패권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오히려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렇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한계가 도달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냐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얼마든지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만 그건 중국 시나리오죠. 중국 시나리오. 그건 중국 시나리오인 거고 중국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조금 더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이 너무 넓다. 나눠 가지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나눠 가지란 말이니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오바마 대통령 이게 뭐지? 그때부터 미중 간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우리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진핑 1.0에서 제재가 된 것들이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지금 2.0분의 미국의 가장 큰 방향성은 중국 제재입니다. 중국 제재. 무조건 눌러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제재 부분들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 패권과 예. 군사 패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패권은 그냥 AI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안 벌어보는 거고요. 예. 트럼프 2.0에서 이 AI, 중국 AI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의 제재는 더 심화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에 말은 하지 않지만 네. 그 속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편을 지금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지금 중국은 신났죠. 트럼프 2.0에서 자꾸 적을 만들으니까. 자, 그럼 내가 그 리딩 그러니까. 국가를 할게. 예. 자, 내가 대신 예. 이야기해 줄게. 내 앞에 예. 붙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또 이제 자막을 보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관세 때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위안화 같은 거 뭐 자국 통화 절하시키면은 관세 더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막상 시장이 우리 상식과 이론대로 안 가서 좀 당혹스러운데 네. 위안화가 그렇게 약세로 안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적어도 팩트가 아닌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네, 저 위안화가 팩트가 약세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위안화가 아니 교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위안화 네, 바꾸다 바꾸죠. 보면 절감하시겠지만 그러게요. 우리 그 160원, 170원 하던 위안이 지금 200원이에요. 맞습니다. 200원은 좀처럼 넘은 적이 없는데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맞습니다. 이 위안화가 더 지금 비싸죠. 최근에 200일 지금 그렇죠. 지금 부분에서는 뭐 지금 절상인 부분도 크고 지금 말씀드릴 때 지금 뭐 어제만 봐도 지금 달러당 7.26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절하라고 아닌 것 보기에는 같아요.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예. 뭐 기본적으로 7.3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게 7.35거든요. 그럼 적극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35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걸 뭐 지금 미리 지금 선제 공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관세 정쟁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든가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건데 예. 이런 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미리 지금 던지는 정도죠. 근데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다. 지금 200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위안이 오히려 비싸지고 있어요. 네, 우리 네. 원화 대비. 네, 그러니까요. 저거는 한알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뭐 말이 많던데. 한알령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게 진짜로 해제될 때까지는 아직 알 수 아니다라고 없다. 해야 예. 되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한알령에 대한 흐름이 기업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기업들. 기업들이라는 것은 중국 지방 정부나 기업들이 한국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19일 날, 네. 19일 날 누가요?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 네, 네. 중국 할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20일 날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교육과 문화 산업을 더 개방하겠다라는 게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게 조건을 단 게 뭐냐면 연내에 상세한 것은 알려줄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10월 말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시 주席오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알령을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조금 좀 조금은 많은 느낌이 있다. 이르다.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 특히 제가 듣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있는 메시지를 좀 종합하면 예. 일단 한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3월 달에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혹시나 조기 대선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네. 근데 기업은 미리 선제를 움직여야지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벌써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블랙핑크? 연예인들을 예. 지금 활기 위해서 작업이 벌써 들어가고 있고 저한테 연락을 블랙핑클이 아니고 핑크 아닙니까? 블랙핑크. 예, 예. 예. 이제 정정해 드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블랙핑크. 예. 야, 여기서 내가 한번 엔터에서 한번 강점을 한번 보이는. 아니 그러면 앞서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달러 패권 또 군사 패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군사 패권과 관련해서도 이번 양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국방비죠. 국방비. 아까 자막에 예. 나왔다시피. 근데 국방비는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저건 국방비의 함정이다 그러거든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실제 중국이 이해하는 국방비 예산은 그냥 드러나는 거야. 예? 드러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예.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뿐이지 아. 숨어 있는 국방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숨어있는. 호주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R&D 투자한 금액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0조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서 하지만 결국은 이게 들어와서 합쳐지면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국방비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실제 그게 지금 감춰져 있는가 합치면 거의 70%까지 왔을 거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국방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 핵탄도 이슈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점령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글쎄, 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국제 정세가 매우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의 칼의 끝은 중국이에요.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에 브릭스에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네, 브릭스 플러스. 브리스 그렇죠. 브리스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네. 예. 블랙핑클. 네. 예. 하나씩 주고 받으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오펙도 오펙 플러스하고 플러스 하듯이 네. 지금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러면 브릭스 내지는 브릭스 플러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거기다 좀 균열을 내려고 할까요? 그럼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러시아하고 일단 중국 사이에 살짝 묘한 그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목표 대상입니다. 트럼프 2.0 브릭스 플러스 이거 예. 거의 말은 안 하겠지만 와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와해시키겠다. 여기서 브릭스 플러스의 핵심 방향은 뭐냐면 탈미국, 탈달러입니다. 네. 탈미국 탈달러. 탈달러. 그게 그 부분. 여기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인도는 좀 조금은 좀 중간자 입장이지만 어쨌든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거 조금은 줄이자라는 게 이 모임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탈달러 이야기를 하면 바로 관세 날라간다. 브릭스 플러스. 예. 어느 국가든 함부로 그 말 언급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브릭스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스탠스 입사가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기존에 바이든 있을 때는 예. 이제 그러니까 탈달러나 지금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 이런 예.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했다라면 만약에 이제 브릭스 플러스가 또 이제 열리고 그러면 이 멘트가 공동 성명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조심스럽게 나오죠. 만약에 나오면 바로 바로 카운터펀치가 바로 나올 수 이제 있다. 관세,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관세 날리고. 그래요. 뭐 잠시 후 한 10분 뒤면은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시간 10시, 중국 시간 9시니까. 예. 이제 잠시 이제 하기죠. 예. 짧게 중국 정신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증시는 지금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증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증시를 좀 좋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향으로서. 그러니까 예. 종목수를 좀 보시고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다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맞고 지금은 중국 주식을 한번 볼 때는 맞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보니까 외국인이 또 파네요. 반면에 코스닥 흐름은 견조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우리 채팅창에 어느 시청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장은 의외로 길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게요.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